아인슈타인이 사망했을 때 본인 허락도 없이 뇌를 무단으로 적출해서 240조각으로 잘라버린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프린스턴 대병원의 병리학자 토머스 스톨츠 하비 박사입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 바로 알아보죠. 우주에는 4가지 거대한 힘이 있습니다. 각각 중력, 전자기력, 핵력, 그리고 양력이죠. 먼저 중력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이 되죠. 전기력과 자기력은 1860년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 전자기력이라는 하나의 힘으로 설명해냈죠. 또 핵력과 양력은 양자역학으로 설명돼요. 아인슈타인은 말년에 우주에 존재하는 4가지 힘을 모두 합쳐서 단 하나의 아름다운 수식으로 설명하겠다는 이론, 통일장 이론을 연구했어요. 만약에 아인슈타인이 통일장 이론을 완성한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론으로 남을 거예요. 그런데 1948년 아인슈타인은 한참 동안 통일장 이론을 연구하고 있는데 복부에서 갑자기 극심한 통증을 느꼈어요. 아니 이거 배가 너무 아프구만. 병원 좀 가봐야겠구만. 그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봤는데 복부 대동맥류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복부 대동맥류는 복부에 있는 대동맥에 지방 침착물이 축적되고 결국엔 이 대동맥이 풍선처럼 늘어나는 현상이에요. 이때 환자는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고 심각하면은 뇌출혈이 일어나면서 사망하게 돼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었던 건 당시 최고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던 외과 의사 루돌프 니센이 아인슈타인의 수술을 집도했다는 거예요. 루돌프 니센은 당시 의사들은 상상도 못했던 아주 획기적인 수술을 진행했는데요. 내용은 이래요. 환자의 복부를 열어서 대동맥류가 있는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합성막을 둘러서 부풀어 올라서 약해진 부분을 더 씌워서 강화하는 거예요. 이 합성막은 대동맥 벽을 강화해서 대동맥이 더 이상 팽창하는 것을 막고 파열 위험도 줄여줘요. 루돌프 니센의 수술은 아주 성공적이었고 덕분에 아인슈타인의 건강은 크게 호전됐어요. 니센 선생 아주 고맙네. 내 앞으로 통일장 이론을 더 많이 연구할 수 있겠소. 아인슈타인은 먼저 회복에 전념한 다음에 몸이 어느 정도 나아지자마자 곧바로 통일장 이론 연구에 들어가요. 또 아인슈타인은 이론 연구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요. 핵무기와 핵전쟁에 대한 우려와 함께 세계 평화,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여러 활동에 참여했고요. 또 여러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강연도 하고 다른 물리학자들과 아이디어를 교환하면서 과학자들과의 교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또 아인슈타인은 과학뿐만이 아니라 철학, 정치, 종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저술 활동을 했죠. 하지만 수술 이후에도 너무 많은 연구를 했던 탓일까? 수술 이후 7년이 흐르고 나서 아인슈타인은 또 한 번 급작스러운 복통을 느끼게 됐어요. 이 고통은 아무래도 대동맥류가 다시 도진 것 같군. 아인슈타인은 다시 한번 병원을 찾아가 봤는데 역시 예상대로 대동맥류였어요. 슈타인의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수술을 권했는데요.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이번에는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아인슈타인은 끝까지 수술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내가 떠나고 싶을 때 떠나고 싶소.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원치 않소. 내가 할 일은 이제 모두 끝마쳤으니 우아하게 떠나겠소. 아인슈타인은 결국 끝까지 수술을 거부, 이스라엘 건국 7주년 기념행사의 연설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쓰러지고 말아요. 아인슈타인은 그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955년 4월 17일 대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하고 맙니다. 1955년 4월 17일 아인슈타인 사망 이후 아인슈타인의 사체 부검을 맡은 사람은 바로 프린스턴 병원의 병리학자 토머스 스톨츠 하비 박사입니다. 그런데 그는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에이, 도대체 아인슈타인은 왜 이렇게 똑똑한 거야? 뇌 한 번만 열어서 보면 진짜 좋을 텐데. 그래도 지금 당장 아인슈타인의 뇌를 꺼내서 본다고 해도 또 전 세계 뇌과학자들이 모두 달려든다고 해도 인간의 지능의 비밀에 대해서는 절대 알지 못할 거야. 그래도 말이야, 만약에 머지않은 미래 의학과 과학이 더 발전한다면 아인슈타인의 천재적인 지능의 비밀을 어쩌면 풀 수 있지 않을까? 결국 토마스 하비는 아인슈타인의 사망 다음날 어떻게 했냐? 아인슈타인의 두개골을 연 다음에 뇌를 적출해버렸어요. 그의 이런 행동은 지금까지도 아주 큰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왜냐면은 아인슈타인은 분명히 자신이 죽으면 그 몸을 화장한 다음에 그 죄를 비밀리에 뿌려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토마스 하비는 아인슈타인이나 그 가족들의 동의도 전혀 구하지 않고 아인슈타인의 뇌를 무단으로 적출했어요.
그 다음 아인슈타인의 뇌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신체는 사망한 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뉴저지주 트렌턴에서 화장됐어요. 토마스 하비는 그 다음에 적출했던 아인슈타인의 뇌를 2개 단지로 나눠서 담은 다음에 포르말린 용액으로 방부 처리하고 자신의 집 지하실에 보관했어요. 프린스턴 대학병원도 아니고 그냥 자기 집으로 들고 갔단 얘기죠. 그 다음 토마스 하비는 아인슈타인의 뇌 흑백 사진을 수십 장을 찍고 마지막으로 아인슈타인의 뇌를 240조각으로 잘라서 보관했어요. 또 토마스 하비는 뇌와 지능의 유전을 연구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아인슈타인의 손녀도 만났죠. 와, 이거 사람이냐 싶은데 더 웃긴 사실도 있어요. 토마스 하비는 이제 전 세계 뇌과학자들한테 이렇게 알렸거든요. 전 세계 뇌과학자들에게 알립니다. 저한테 아인슈타인의 뇌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뇌를 연구하고 싶은 과학자가 있다면 얼마든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랬더니 전 세계 수많은 뇌과학자들, 의사들로부터 연락을 엄청 받았다고 해요. 아인슈타인의 뇌라고? 이건 못 참지. 그 주소가 어디요? 지금 당장 가겠소. 혹시 로켓 배송도 됩니까? 실제로 어떤 과학자들은 아인슈타인의 뇌 일부분을 받아갔다고도 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건은 전 세계에 대서특필되는데요. 토마스 하비는 이때 엄청난 질타를 받게 됐어요. 뇌를 빼서 집으로 가져갔다고? 정말 미친 과학자네 이거. 슈타인 선생의 허락도 없이 이게 무슨 비인간적인 행위입니까? 그런데 토마스 하비 박사는 이렇게 반박했죠. 슈타인 선생의 지능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인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진보를 이룩하게 될 겁니다. 제가 했던 일들은 비윤리적이지만 결국에 우리 인류 모두의 발전을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인슈타인의 뇌를 통해서 과학자들은 어떤 것을 밝혀냈을까? 먼저 아인슈타인의 뇌 크기는 일반인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해요. 무게는 오히려 보통 사람들보다 가벼웠다고 하죠. 그런데 한 가지 독특한 점은 있었다고 해요. 두정엽이 일반인보다 약간 컸다는 거죠. 두정엽은 공간 추론, 수학적 사고, 3차원의 시각화 등을 담당하는데요. 이 능력은 모두 아인슈타인이 살아있을 적에 아주 잘했던 것들이죠. 하지만 이 정도 말고는 아인슈타인의 뇌로 밝혀낸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 일단 아인슈타인이 사망했을 당시에는 70세가 넘었었기 때문에 그만큼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뇌가 작아졌을 거거든요. 실제로 인간의 뇌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크기가 줄어들고 질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과정에서 신경세포의 수가 줄어들고 신경의 연결도 변하죠. 이것은 아주 정상적인 인간의 노화 과정이에요. 자, 이 말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 아인슈타인이 수많은 연구 업적을 이뤘을 때는 그가 젊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적에 아인슈타인의 뇌가 아니라면 아인슈타인의 뇌 연구에 그리 큰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인 거죠. 아인슈타인의 뇌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필라델피아의 무터 박물관에는 실제로 관람객들을 위해서 아인슈타인의 뇌를 보관, 전시해놨다고 해요. 이곳에 가면 우리는 실제로 아인슈타인의 뇌를 볼 수 있는 거죠. 남아있는 뇌 조각들은 전 세계 수많은 박물관, 연구실 등등에 비공개적으로 보관돼 있다고 해요. 자, 이렇게 오늘은 아인슈타인의 뇌를 훔쳐서 240조각으로 나눠버린 토머스 스톨츠 하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부엉이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의 존엄이나 윤리는 어느 정도 무시해도 좋다, 혹은 과학 발전에 앞서서 윤리성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 부엉이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